냉동해도 안 죽고 술에 담가도 안 죽고 씻어도 안 죽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10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72세 김모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미치겠어요. 밤만 되면 엉덩이가 너무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어요. 처음엔 치질인가 싶어서 연고도 발라보고 좌욕도 했는데 전혀 안 낫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문진을 해봤더니 이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10년 넘게 유기농 쌈 채소만 드셨다고 했어요. 농약 안 친 깨끗한 채소가 몸에 좋다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검사를 해보니 항문 주변에서 요충이 우글우글 나온 겁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하셨어요. 선생님, 저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기생충의 온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기생충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놈들은 수만 년 동안 인간의 몸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 온 생존의 달인들입니다. 우리 면역 체계를 피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면역 세포를 속이는 화학 물질까지 분비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기생충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기생충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장에만 있는 줄 알았던 기생충이 눈으로 기어가서 실명시키는 경우, 뇌로 들어가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 간을 갉아먹어서 간경화를 만드는 경우까지 다 봤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기생충은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우리 몸을 식사로 삼는 암살자라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생충에 대해 가지고 있는 8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완전히 깨부수겠습니다. 냉동하면 된다, 술에 담그면 된다, 깨끗이 씻으면 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기생충이 가장 많이 숨어있는 식품 10가지를 10위부터 하나씩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히려 제 몸을 망친 거네요. 맞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노력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딱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공감이라고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8가지는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기생충을 죽인다고 믿었던 방법들이 사실은 전혀 소용없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첫 번째, 냉동실에 얼리면 기생충이 죽는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집 냉동실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보통 영하 18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생충 애벌레와 유충은 영하 20도에서도 3개월 넘게 살아남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냉동실은 기생충한테 그냥 겨울잠 자는 침낭이에요. 따뜻한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북극 연구에서 영하 40도에 얼려진 고대 기생충이 해동 후 다시 살아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놈들의 생존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아까 그 김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쌈 채소를 냉동실에 하루 이틀 얼렸다가 먹으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그건 기생충한테 호텔 숙박권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편하게 쉬었다가 할머니 뱃속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제야 이해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소주나 고량주 같은 독한 술에 담그면 기생충이 죽는다. 이것도 완전한 착각입니다. 기생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특히 기생충의 표피는 알코올에 대한 내성을 가진 특수한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제가 실제로 실험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40도 소주에 기생충을 24시간 담가 놔도 꿈쩍도 안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술에 담근 음식을 먹으면 알코올 때문에 우리 위장의 방어막이 약해져요. 오히려 기생충이 장벽에 더 쉽게 파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봤던 환자 중에 민물고기를 소주에 담가서 3일 숙성시킨 다음에 드신 분이 계셨어요. 간흡충에 감염돼서 간 기능이 거의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소주가 소독해 줄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식초에 담그거나 겨자를 듬뿍 발라 먹으면 안전하다. 이것도 위험천만한 오해입니다. 산성 물질이나 매운 양념이 기생충을 자극하면 오히려 더 깊숙이 숨으려고 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늘로 숨는 것과 똑같아요. 특히 겨자나 고추냉이 같은 자극적인 양념은 기생충의 표피를 자극해서 더 빠르게 조직 속으로 파고들게 만듭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회를 드실 때마다 겨자를 엄청 많이 찍어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아니사키스가 위벽 깊숙이 박혀서 내시경으로도 빼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겨자가 기생충을 더 공격적으로 만든 겁니다. 네 번째,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기생충 알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요. 머리카락 굵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놈들은 정전기처럼 채소 잎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아무리 손으로 박박 문질러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쌈 채소를 30분씩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5분 넘게 씻었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로만 씻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생충 알은 채소의 미세한 주름과 결 사이에 파고들어 있거든요. 마치 손톱 밑에 낀 때를 물로만 씻어서 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충격적이시죠? 그럼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특히 건강 때문에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꼭 보여드리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남은 4가지 오해를 깨부수겠습니다. 5번째, 나는 면역력이 좋으니까 기생충쯤은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자만입니다. 기생충은 우리 면역체계와 수만 년 동안 전쟁을 벌여온 전문가예요. 이놈들은 면역세포를 속이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우리 몸이 기생충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적군이 아군 군복을 입고 잠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30대 운동선수가 있었어요. 매일 헬스장 다니고 영양제 챙겨 먹고 건강 그 자체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민물회를 한 번 드신 후에 간디스토마에 감염됐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기생충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6번째, 겉이 익었으면 다 익은 거다.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고기 겉면이 노릇노릇해도 속은 미지근할 수 있어요. 기생충을 죽이려면 고기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에서 10분은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고기 굽다가 온도계로 재보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죠. 고기 두께가 3cm만 넘어가도 겉은 타는데 속은 50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바로 이 온도가 기생충한테는 최적의 생존 환경이에요. 7번째,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를 먹으면 다 해결된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알벤다졸이라는 약은 회충이나 요충 같은 선충은 잡지만 디스토마 같은 흡충은 전혀 안 잡혀요. 마치 대포로 모기를 잡으려는 격입니다. 무기가 아예 다릅니다. 8번째, 배 안 아프면 기생충 없는 거다. 이게 가장 무서운 오해입니다. 기생충은 10년 넘게 조용히 살면서 우리 영양분만 가로챌 수 있어요. 증상이 없다는 게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식품들을 공개하겠습니다. 10위부터 시작합니다. 12위는 바로 유기농 쌈 채소입니다. 아까 김할머니 기억나시죠? 이분이 바로 이 케이스예요. 유기농 채소는 화학 비료 대신 퇴비를 씁니다. 그런데 이 퇴비 속에 회충 알, 요충 알이 수천 마리씩 들어있어요.
채소 잎에 미세한 구멍과 주름 사이에 알들이 파고들어서 아무리 씻어도 안 나옵니다.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밤마다 항문이 가려웠던 거구나. 맞습니다. 요충은 밤에 항문 밖으로 나와서 알을 낳거든요. 그때 느끼는 가려움증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11위는 소의 생간입니다. 이건 정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개회충이라는 놈이 들어있는데요. 이 기생충은 사람 몸에서는 성충이 못 돼요. 그래서 기를 잃고 온몸을 헤집고 다닙니다. 가장 무서운 게 눈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봤던 6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보양식이라 하시고 소 생간을 드셨는데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개회충이 눈막을 뚫고 들어가서 망막이 벗겨진 겁니다. 그분은 결국 한쪽 눈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생간 한 점 드시고 평생 애꾸눈으로 사신 겁니다. 10위는 야생버섯이나 산나물입니다. 산에서 직접 캐온 나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나물 위에 산짐승들이 배설물을 싸고 갑니다.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똥 속에는 만송이 생충이 들어있어요. 이놈은 장에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특히 진드기가 매개하는 기생충도 문제예요. 산나물 잎 뒷면에 진드기 알이 붙어 있다가 우리가 먹으면 그대로 감염됩니다. 도시에서 사 먹는 시금치보다 산에서 캔 나물이 훨씬 위험한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느끼셨죠? 그럼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더 무섭고 충격적인 7위와 6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7위는 덜 익은 돼지고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삼겹살 레어로 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돼지고기 속에는 유구낭미충이라는 기생충이 숨어 있어요. 이 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타고 뇌로 갑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봤던 50대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고기 모임에서 돼지고기를 살짝만 익혀서 드셨대요. 분홍빛이 도는 게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지신 겁니다. 간질 발작이었어요. CT를 찍어보니 뇌에 낭종이 여러 개 박혀 있었습니다. 유구낭미충이 뇌 조직에 알을 낳아서 물혹을 만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평생 항경련제를 드셔야 합니다. 언제 또 발작이 올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돼지고기 몇 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6위는 장어입니다. 특히 민물장어요. 보양식이라고 많이 드시는데 악구충이라는 무시무시한 놈이 들어있어요. 이 기생충은 피부 밑으로 기어다닙니다. 상상이 되세요? 피부 속을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말이에요. 제가 진료했던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기력 보충을 한답시고 장어를 한 달에 2~3번씩 드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팔뚝에 빨간 줄이 생기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피부 속에서 뭔가 꿈틀거려요. 미치겠어요. 검사해보니 악구충이 피부 밑 1mm 지점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하루에 몇 센티씩 이동해요. 오늘은 팔에 있다가 내일은 등으로 가고 모레는 다리로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벌레가 지나간 자리마다 빨갛게 부어올라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장어를 익혀 먹어도 악구충이 죽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장어 속에 깊이 숨어서 열이 잘 안 닿거든요. 자, 그럼 김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머니는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알려드린 데일리 루틴을 여러분께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료를 구매할 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유기농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쌈채소는 차라리 수경 재배 제품을 사세요. 흙에서 자란 게 아니니까 기생충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고기는 반드시 냉장 유통된 제품만 사시고요. 산곤에 오래 놔둔 건 절대 사지 마세요. 두 번째, 조리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채소는 50도 이상 뜨거운 물에 데치세요. 30초만 데쳐도 표면의 기생충 알은 거의 다 죽습니다. 고기는 무조건 완전히 익히세요. 속까지 회색이나 갈색이 될 때까지 익혀야 합니다. 분홍빛 도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도마와 칼을 구분하세요.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따로따로요. 한 도마에서 다 썰면 교차 오염이 일어납니다. 생선 썰었던 칼로 채소 썰면 생선에 있던 기생충이 채소로 옮겨가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회는 영원히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드실 수 있어요. 단, 반드시 영하 35도에서 15시간 이상 냉동된 제품만 드세요.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관리된 회는 대부분 이렇게 처리돼서 나옵니다. 문제는 시장이나 횟집에서 바로 잡아서 파는 겁니다. 두 번째, 과일도 위험한가요? 땅에 떨어진 과일은 위험합니다. 땅에 닿은 부분에 기생충 알이 붙을 수 있거든요.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신 다음에 껍질 벗겨서 드세요. 세 번째, 구충제는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나요? 6개월에 한 번씩 드시면 됩니다. 단, 약국 약만 믿지 마시고 병원에서 혈청 항체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직에 숨어있는 기생충은 혈액 검사로만 잡힙니다. 대변 검사로는 절대 안 나와요. 할머니는 이 루틴대로 3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쌈 채소는 끊으시고 데친 채소만 드셨어요. 고기는 완전히 익혀서만 드셨고요. 구충제도 제대로 처방받아서 복용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실 거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끼리 서로 파이팅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 지켜봅시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냉동, 술, 식초, 세척으로는 기생충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둘째, 유기농 쌈 채소부터 덜 익은 돼지고기, 장어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기생충의 온상입니다. 셋째, 데치고 완전히 익히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럼 아까 그 김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치료 1주째는 항문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었고 2주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체중도 5kg나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기생충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뭘 먹어도 안심이 돼요. 이제는 제대로 알고 먹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한테도 자랑하신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 지식이 많다고요. 더 감동적인 건 할머니가 옆집 할아버지를 구하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장어를 자주 드셨는데 팔에 빨간 줄이 생겼대요. 할머니가 바로 저한테 데려오셨죠. 검사해 보니 악구충이었어요. 할머니가 알고 계셨던 지식 덕분에 한 분의 건강을 더 지킨 겁니다. 이게 바로 아는 것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데치고, 익히고, 끓이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2위부터 6위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제가 다음 편에서 공개할 1위 식품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해드렸을 때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저 작년 여름에 제주도 가서 그거 엄청 먹었는데요. 다행히 할머니는 증상이 없었지만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는 그거 한 접시 드시고 2주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5위부터 1위까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뇌로 들어가고 폐를 뚫고 눈을 공격하는 놈들이에요. 특히 1위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바다 식재료인데요. 이놈이 뇌 척수액으로 들어가면 뇌를 녹여버립니다. 호상우성 뇌수막염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을 일으키는 거죠. 의사들이 절대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2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몸길이가 10m까지 자라는 괴물 기생충이에요. 여러분의 비타민 B2를 몽땅 가로채서 극심한 빈혈을 만듭니다. 3위는 무려 20년 동안 몸속에서 살 수 있는 놈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치명적인 5가지 식품과 함께 제대로 된 의학적 솔루션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청 항체 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약국 약이 아닌 진짜 효과 있는 약은 뭔지,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기생충 감염 신호 6가지 전부 공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오늘 배운 지식에 더해서 완벽한 방어막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뇌와 간과 눈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